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오늘은 제4강 자동차 번호, 전화번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인간사에 있어서 의식주 이상으로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자동차와 전화, 이 번호들이 갖는 그 운명의 속성과 우리 인간들과의 어떤 그 궁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도 그 전화번호가 좋으냐 나쁘냐, 그 전화번호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전화를 단순하게 그저 무슨 그 대화, 뭐 커뮤니케이션, 이걸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해도 그게 또 얼마나 좋은 작용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한다거나 어떤 회사, 공장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것만이 사업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사업입니다. 인간 사업이죠. 다 사람들과의 그 릴레이션, 그 관계, 이게 이 자체가 다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전화번호가 갖는 그 속성, 운명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동차 또한 이거 만만치 않죠. 자동차가 출퇴근을 하는 또는 뭐 개인사로 쓴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잦은 뭐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이 번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 중요성은 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나 전화번호가 얼마나 그 인간과의 관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곧 공부하시게 됩니다. 과거 한 몇 년 전인가, 2001년이었네요. 2001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좀 글쎄요, 장의사가 아니고 장례식장, 아주 굉장히 큰 장례식장이에요. 그 조금 경기도 아주 도심에서 한 2km, 3km 좀 벗어난 곳인데, 좀 그 당시에는 한적한 곳이었죠. 그곳에 굉장히 큰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을 차린 어떤 분이,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절 찾아오셨는데, 이제 회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장례식장 시설이 다른데 못지않고 굉장히 좋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어, 굉장히 늘상 장례식장 그 운영 자체에 있어서 어떤 크레임이 걸린다, 굉장히 시끄럽고 자꾸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쭉 몇 가지 살펴보다가 하나를 딱 발견한 게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장 그러면 거의 다 뭐 알고 있는 번호가 4444, 이걸 많이들 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본 순간 아하 하고서, 이분 그 개인적인 그 사업적인 기질, 또 운명수로 봐서 사업의 기질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왜 그렇게 자꾸 크레임이 걸리고 시끄러운가, 답은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물었더니 거의 그 전화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화번호를 바꾸시오. 그래갖고 번호를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 번호를 바꾸고 나서 이 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된 집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4444는 운명수가 7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회장의 그 개인적인 운명수가 이제 곧 하겠습니다. 그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개인적인 운명수하고 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이 이 사업장의 전화번호, 물론 그 사업장의 위치, 부동산으로서의 위치, 부동산과의 궁합 이런 거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 안 가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 하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장례식장이 잘 되는 거, 글쎄요. 이게 뭐 꼭 사람이 그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이게 잘 된다는 게 이게 좀 꺼림칙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어차피 나면 또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운명을 맞춰본 거예요. 맞춰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치니까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가 개인의 한 사업이라든지 일반 생활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어떤 전화번호를 썼더니 늘상 그 좋은 전화 또 아주 뭐 잘 되는 이야기가 온다든지 또 뭔가 그 전화를 써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뭐 사업도 뭐 평탄하고 순조롭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 전화번호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안 되는 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찾아보면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도 나한테 맞는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운명은 여하간에 내 운명을 다 찾아봤던 어쨌든 여하간에 일단 내가 하는 사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하간에 가타부타 뭐 이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전에 일단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그 3강에서 운명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상 넘어갔는데 제가 원래 이 4라는 수치는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 4라는 수치는 좋은 수치가 아니라서 이걸 그렇다고 뭐 저 건물들 보면 1, 2, 3층 해놓고 4층 없이 5층 쓴 데도 있고 4층을 뭐 F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는 데들도 있는데요. 4는 4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4라는 거를 삶 속에서 항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도 4라는 거는 수없이 닥쳐오고 지나가고 합니다. 그거를 내 스스로가 약간 피하고 약간 이렇게 뭐 거리감을 느끼니까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게 안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나한테 피하려고 해도 찰싹 달라붙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만 거리감을 둬도 그냥 멀어져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피하고 멀리하고 좀 이거는 거리를 뒀다든지 그러면은 그만큼 피해는 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4강에서 원래 전화번호만 이야기하려다가 자동차까지 그냥 묶어서 같이 합니다. 자동차 번호까지 같이 하는 이유는 강의 시간이 많이 제가 할 수가 없어서 4, 5강에서 이걸 전화번호와 자동차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운명록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를 아직 못 느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도 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 제5강에서 드디어 핵심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그 5강을 하기 위해서 팁 정도로 전초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화번호와 자동차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칠판으로 화면을 옮겼고요. 자, 전화번호를 자동차 번호를 과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단 말인가? 그럼 지난번에 3강의 끄트머리 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지난 3강에서 끝내질 않고 또 하나 또 추가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운명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운명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오늘 강의 요걸 하면서도 다음에 강의에는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알려드리진 않고요. 계속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에 대해서 운명수가 1. 일이 내가 도대체 이 방송을 지금 오늘 처음 지금 보는 분들은
혹시 제목만 보고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또 설명하기가 좀 시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앞에 2강과 3강 뭐 1강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나는 운명수가 뭐다, 1부터 9까지 있는 중에 뭐다, 그 다음에 이건 운명수고 1부터 9까지 뿐 아니라 이 내가 갖고 있는 생년월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주가 뭐냐 이런 게 아니죠. 운명수가 뭔가를 아는데 내가 이 삶 속에서 늘 나한테, 그런데 운명수, 이건 노선이라고 그랬죠. 서울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뭐 전주 가는 거, 신의주 가는 거, 뭐 다 있다고 쳐봐요. 뭐 저 먼저 파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리 가는 게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쳐도 운명수는 노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서서 가는지 앉아 가는지 침대 칸에 누워 가는지 뭐 다를 수도 있고요.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선은 다 정해져 있는 게 9가지 노선 정도로 했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게 많아요. 그 안에서 뭐 계란, 삶은 계란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관사로 갈 수도 있고 승무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목적지는 여긴데 여기까지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지 않죠. 중간에 일찍 단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끊어지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렇게 목적지가 긴데도 불구하고 짧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이 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럼 이 운명수가 1이면 다 똑같이 1, 9면 9 해서 총 사람은 9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 생년월일에 따라서 내가 작용받는 게 있어요. 작용수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작용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작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수. 그 시시각각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유아 때, 청년기에 뭐 다 바뀌어요. 달의 운명은 어떨까 하면 또 그것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일단 그 작용수라는 게 있는데 그 작용수는 10, 11, 12까지의 작용수라는 게 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작용수 전에 운명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한다면, 지난번에 한 거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제가 방송을 다시 돌려보질 않아서 일단 1이라는 운명수는 고독하다고 그랬어요. 고독하고 고립된 그 고독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예요. 이거는 누가 고립시켜서 고독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냥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하면 조금 건방짐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이 운명수를 가진 사람들의 운명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방짐 같은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고집. 아주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두머리의 근성이 있어요. 이게 운명수 1이 나온 사람은 우두머리의 근성도 있어요. 이 운명수에서 요 성격은 인간의 성격뿐 아니라 사물의 성격도 마찬가지다. 사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물건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1이 나와도 그런 거에 있고, 고독한 게 있고 1이라면 또 좀 고집스러운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적용할 것만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니까 전화에 무슨 뭐 건방져?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속성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2라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먼저 자꾸 의외로 많이 길어져 갖고요. 2라는 거는 타협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구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씀 맞죠? 구설도 있고 좀 거짓도 좀 있습니다. 일부러. 왜 거짓이냐? 꾸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꾸며요. 꾸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치장한다고 그러죠. 치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은 시끌시끌한 번호예요. 이게 2라는 게. 그런 운명의 속성이 있고, 다음에
3은 어떤 개인사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에 있어서 상당히 이 3이라는 수치가 갖고 있는 이 운명의 속성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업이든 개인사든 뭐든 대체적으로 화목하다. 그리고 만사형통이다. 좀 잘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 건데 3은 좀 게으릅니다. 게으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태해요. 대체적으로 나태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일에서 나왔던 그런 비슷하게 좀 건방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이게 사실은 잘났어요. 잘났는데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고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4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피를 얘기했어요. 이건 뭐 꼭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귀도 얘기했죠. 귀신 귀자. 귀신의 수다. 영적인 면도 많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 얘기해놓고 나서 방송 끝내놓고 아차 이걸 꼭 얘기해야 되는데 빠뜨렸네. 그런 게 뭔가 하면 4라는 거는 4의 운명수는 군인이라든지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은데 좀 총칼 뭐 이런 거 하고도 좀 비슷하게 좀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송사가 많아요. 송사. 어떤 무슨 재판 내가 재판에 자꾸 결부된다거나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소송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송사를 내가 하거나 뭐 이런 이 법에 쉽게 말해서 법에 호소 당하는 뭐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입는 수가 많아요. 4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게 어느 숫자라고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상처를 내상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수도 많고 실제로 몸의 상처를 입는 수도 많고 트라우마 같은 거,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걸 앓는 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병원 땅 같은 경우도 4 같은 경우는 병원짜리라든지 뭐 무슨 구치소를 할 땅이 됐다든지 아니면 묘자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뭘 해야 되다든지 그런 건 이제 풍수지리하고 연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라는 숫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창조를 얘기했었죠. 5라는 거는 창조하고도 관계가 있다. 창조성이 많은 반면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게 막 포부를 갖고 막 넓게 실지보다 어떤 요만한 기획에 뭐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해야 될 걸 한다면 거의 뭐 이거는 꼭 플러스가 되는 뭐 좀 크게 잡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창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선동가 기질이 있어요. 선동의 기질도 있어요. 그 자기가 용인 줄 안다고 그랬죠. 용인 줄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용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용의 기질이 있는데 물을 먹으면 물이라는 거는 풍수에서 물이라는 건 물은 수는 인이요 인은 도라. 길도 물이에요. 풍수에서는. 근데 이 용인 줄 알아. 그래갖고 사람을 조금만 누가 따르기만 하면 자기는 하늘로 승천한 줄 알고 진짜 용이 돼서 여의주 물고 승천하는 걸로 알고 조금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이무기가 돼서 막 죽이려고 들고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심이 강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저 혼자 있어도 용인 줄 알고 이거 물을 찾아 가려니까 물이 없으면은 땅바닥에서 밑으로 가서 숲길에도 먹으려고 들어서 땅속에 들어간 용이 돼서 토룡이 되는 거예요. 토룡이란 지렁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질이 있다. 선동 기질도 있고 좀 그렇다.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 중에 이 5가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6은 얘기했었죠. 반전이라고. 항상 반전. 뭐 배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꼭 누굴 뒤에서 배반한다고 해서 배반만이 아니고 실제 어떤 일이 뒤집히는 거. 쭉 이렇게 왔던 대로 평생을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반전이 되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무슨 경기에 있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딱 몰렸는데 어느 시점 돼서 갑자기 확 반전돼서 역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반전이죠. 그리고 혁신도 되는 거예요. 개혁, 혁신.
뭐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노베이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예, 항거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그런 게 6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방도 얘기했죠. 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6에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6이다. 그렇다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좀 뭔가 이렇게 그 반전되는 얘기 또는 전혀 배반의 얘기 뭐 이런 것도 들릴 수 있고요. 자동차가 6이다. 뭐 연관시키자면 6은 큰 물이라고 그랬죠. 일육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육수. 그럼 큰 물이에요.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 그러니까 큰 물에 여기 저는 요 옆에 팔당댐 옆에 있습니다만 팔당댐에서 그냥 옛날에 저 지천서부터 땔감뿐 아니라 이 경복궁 뭐 이런 거 짓는데도 나무 전부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서 쭉 해서 뗏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수송, 거대한 수송, 거대한 수송 같은 이런 것도 되고요. 어떤 분은 6 그러면 큰 물이니까 큰 물장사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사치스럽다. 2도 약간 사치 그런 게 있는데 이건 7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사업의 수치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수치예요. 이게 사업 수치가 7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좀 거칠죠. 약간 거칠어요. 온화한 것보단 거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성격도 좀 대체적으로 거친 게 많고 만약 거칠지 않은데 7이다? 그거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 부분 작용수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8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뭐 이걸 할 거를 얻다가 뭐 노트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되는 대로 쫙 하기 때문에 뭐가 빠졌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8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답답. 고목이에요. 큰 나무에. 그래서 큰 나무에서 막 살림이 우거져 있을 때 녹음이 짙어지면 여기 와서 사람들이 쉬고 놀고 뭐 장기도 두고 뭐 다 해요. 여기서 뭐 술판도 벌이고 뭐 다 하죠. 즐기는 거예요. 이용을 해요. 이용 당하는 게 많아요. 이용 당함이에요. 이용 당함이에요. 이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녹음이 쫙 걷어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차 놨고 눈이 내리면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볼 수가 있어요. 저거 살았나 죽었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이 나무는 땔감 내지는 뭐 다른 목재용으로 해서 건축용 목재로 쓰든 뭔가 이용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노림수는 늘상 갖고 있는 게 이 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고목나무, 거대한 고목나무와 같아서 큰 교수님 중에, 뭐 교수만 얘기해서 아닙니다만 훌륭한 선생님 중에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제일 훌륭하고 말단 교사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 뭐 교장 그런 거 뭐 초기화 같이 버리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평생 검사제나 평생 판사제가 없는 나라지만 정말 그냥 뭐 평생 교사만 딱 하고 교장 승진 생각도 안 하는 분들 중에 또 있고요. 제가 아는 그런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8인 분들이 그런 분도 있고 이 팔의 그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게 아까 시국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육자 중에서도 있지만 음식업이나 숙박업도 많다, 괜찮다, 일반적으로 괜찮다 이런 것도 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3은 아까 얘기하면서 참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초목이에요. 초목. 아이고 팔랑개비 뜰듯이 그냥 뭐 요리조리 변화가 또 무쌍해요. 그때마다 조금 툭 치면은 조금 안 되면 또 딴 데서 씨앗 뿌려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약간 건방짐이 있다? 팔은 건방짐이 없어요. 우직함이 있어요. 팔은 그걸 하나 알면 그 하나가 다인 줄 알아요. 소처럼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팔의 운명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9는 역마가 있습니다. 역마, 속빈강정, 뭐 빈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속성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전화번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화번호는 뭘까요? 누가 뭐니 해도 누구의 전화가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 전화가 갖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 그러면 이사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번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주유소 그러면 옛날부터 511이에요. 511. 5일 가게라 이런 얘기죠. 4989 모르는 사람 있나요? 4989? 또는 뒤집어서 8949도 마찬가지예요. 8949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거 쓰면서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면 구자를 이렇게도 썼다가 반대로도 써요. 왜?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 쓴 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스님 그거 쓰시는 거 숫자 쓰는 거 보고 성격을 알겠네. 그래서 어유 그래요? 그래갖고 예, 자꾸 습관이란 거 있는데 뒤집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합니다. 8949가 있죠. 또 유명한 번호가 뭐가 있어요? 철도청 옛날부터 철도청 전화번호 칙칙폭폭이죠. 칙칙폭폭 그랬어요. 4989, 5151, 2424 또 있죠. 뭐 저 고민처리 상담소라나요? 뭐 철학관이던데 팔자를 처리해 준대요. 그래서 팔자 처리 그래서 8472 또 저 고민 상담소라고 해갖고 처리 박사 뭐 이 고민 상담은 뭐 뭘 처리를 해주는지 하여튼 처리 박사라고 한 걸 제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번호가 있는데 또 저기가 있어 유리 가게 유리 큰 저기가 있는데 그 회사더라고요. 거기는 유리공사예요. 유리공사 아주 한번 들어놓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번호 그런 번호들이에요. 그리고 칠판공장 7878이더라고요. 칠판 공장에.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2424는 이제 우리는 거의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들이 잡혔으니까 길게 안 가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2424 쭉 더하면 얼마입니까? 24를 더하면 6이죠. 24를 더하면 6이죠. 6 더하기 6은 12죠. 12죠. 12는 구진법이니까 9를 빼거나 1 더하기 2를 해도 된다고 했죠. 3이죠. 그래서 2424는 3입니다. 아, 3은 참 좋은 번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2424는 우리가 뭐 요 이삿짐도 요새 뭐 번호가 뭐 없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자꾸 딴 번호 쓰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2424만 하겠습니까? 5일 가게 5151도 6과 6이죠. 그러니까 3이 되죠. 2424 5151 다 마찬가지예요. 4989 사기만 해도 안 돼요. 사기만 해도 안 돼. 팔기도 해야 돼. 그래서 4989 8949도 마찬가지야. 팔았으니까 또 사드리고 8949나 4989나 이것도 4949 구진법이니까 9는 빼버리면 되고요. 4 더하기 8은 12니까 1 더하기 2죠. 3이죠. 다 3인 거예요. 칙칙폭폭 열차 철도청 번호 옛날부터 정말 이거 진짜 오래된 번호예요. 칙칙폭폭은 7 더하기 7은 얼마죠? 5죠. 8 더하기 8은 얼마예요? 7이죠. 이제 그걸 또 혹시 왜요? 그러면 7 더하기 7은 14죠. 8 더하기 8은 16이죠. 14는 1 더하기 4니까 5죠. 요건 1 더하기 6이니까 7이죠. 5 더하기 7이니까 3이 나오죠. 5 더하기 7이니까 12니까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반도사 되셨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팔자 처리하는지 요거 번호 해서 당신의 팔자를 처리해 드립니다 했다면은 맞는 얘기예요. 8472 7이 묶으면 9가 되니까 빼버리고 8 더하기 4니까 3이죠. 그래서 요것도 3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전화번호 있다면 되십시오. 제가 이 당시에 책을 내면서 뭔가 아닌 거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7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4 또 마찬가지예요. 3이에요. 처리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8 더하기 4니까 3이죠. 칠판공장도 7 더하기 8은 얼마예요? 15죠. 15는 15 또 15 그러니까 이것도 3이 나오죠. 6이고 6이니까 더하기 12니까 구진법으로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아무리 길을 써도 이렇게 이런 번호들이 그렇다. 그럼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도 충분히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네들은 우리 동양인들보다는 이 뇌 감성이 상당히 좀 다운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민족이에요. 땅의 속성이 이 지구상의 땅의 속성이 있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란 땅이 요게 땅덩어리가 뭐 쬐끄맣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과가 이만한데 사과에 핵이 있고 사과 안에 그 씨가 들어있는데 요게 핵이지 이게 다 핵입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이거 뭐 중국이니 일본이니 미국이니 뭐 소련 러시아니 뭐 아무리 큰 나라 저 인도니 인도네시아 인구 4위 되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호주 에이고 그냥 웃어버립시다. 우리 저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뭐 눈 이렇게 하면서 외국 선수들이 인종차별했다고요? 뭐 우리 한국 선수를 인종차별했다고요? 참, 그 말 쓰는 기자들도 난 참 한심스러워요. 인종차별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주 부피, 덩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어떤 작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한다면 차별이죠. 아니 야만인에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네들 보고 야만인이라고는 전 분명히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차별을 한다? 그게 어떻게 차별입니까? 그거는 꼴값 떠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엔 속지 마세요. 차별 없어요. 차별이 아니라 그냥 혼자 꼴값 떠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생각 잘못한 거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제주도 그래야죠. 울릉도 아무리 그래도 독도는 해줘야죠. 요 대한민국 요 조그만 땅덩어리 이렇게 우습게 봤다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정감록을 읽으면서도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천부경, 정감록, 기타 뭐 다 모든 외국의 서적까지도 다 보면서도 운명에 가는 거. 운명이 오늘 좀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운명 얘기를 했는데 운명이 얘네들은 뭐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운명을 데스티니 또는 뭐 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운명에 관해서 이네들이 이 표현하는 이 데스티니나 둠하고 우리가 말하는 운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네들은 그 운명이라는 거를 그냥 뭐 철학적으로 별로 가지 못해요. 철학적으로 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라든지 기타 뭐 저 아리스토텔레스 내려오고 뭐 쭉 해서 뭐 디오게네스니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가 누구죠? 데카르트니 이런 자기네들의 철학 사상의 흐름도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이 흐름이 오면서 그 훌륭한 과학자 철학자들 의학자들 많았습니까? 뭐 아인슈타인서부터 슈바이처 또 니체 이런 대과학자들 네? 애플사의 그 창업했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네들이 말하는 서양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이 신이란 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은 죽었다라든지 거의 불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뭐 타고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놀드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가 진짜 진정한 철학은 동양 철학이며 그리고 진정한 종교는 내가 진짜 봤다 이거다 하고 톨스토이라든지 해밍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석학 뭐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상으로 인해서 또는 그네들의 뭐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냐 어쩌냐 이거 따지다가 망쳐버린 중국이라든지 결국 전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한테 좀 받아들였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무는 개도 있죠. 주인 무는 개도 있어요 가끔. 그럼 주인 무는 개를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도 있고 이런 야만인 같은 기질 갖고서는 아무리 좋은 사상 좋은 훌륭한 사람이 인물에 나와서 했어도 발전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속성이 있더라. 그 우리나라 땅에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1부터 9까지인데 요 얘기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5강에서 정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걸 터뜨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아니 해강 스님이 13대까지는 그랬죠. 저도 13대까지는 공부하는 입장이었고 정말 이게 긴가민가하고 공부 계속 하던 입장이었고 14대 대통령서부터 제가 확실하게 당선자 14대 5, 6, 7, 8, 9 여기 나온 사람들 완전 100% 분석해서 내는데 이게 하나도 틀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조용할까요?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얘기를 과거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어느 대통령 하려고 한 분 당내 경선할 당시에 홍보부장 뭐 가진 사람들 찾아왔을 때도 차라리 말어라, 되면은 참 힘든 세월 남았다, 별소리 다 했는데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걸 정해놓고 나 여기로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 해줘봐야 아주 하나도 그냥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버려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언이란 건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렇게 막 미치광이처럼 막 예언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쪽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국 사람은 그래도 이 땅의 속성이 있어서 각자가 다 그래도 나름대로 눈치가 다 국민들이 9단 10단 되는지 이상하게 자기 고집이 센 이런 혈통이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이라는 거를 잘 발표를 안 합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이 왔을 때는 걷다가 얘기해 주죠. 당신은 돼, 당신은 안 되는 얘기해 주죠. 그리고 제 주변 몇몇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운명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듯이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전화번호나 지금 이 자동차 번호를 갖고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운명의 속성이 1부터 9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데 어느 나라나 대체적으로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큰 나라들은 다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예를 들자면 뭐 하여튼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운명 속성이 어떻게 되고 중국은 운명 속성이 숫자로 어떻게 되고 미국은 어떻게 되고 인도는 어떻게 되고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3이 그렇게 좋은 수다. 다 아셨을 거예요. 3이 정말 좋은 수라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걸 아시고 나면은 번호를 얘기합니다. 2424가 그렇게 됐듯이 마찬가지예요. 내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가 뭐 051이다. 서울로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051이다. 뭐 04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건 지역번호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화국 번호, 기지국 번호, 핸드폰 같으면 옛날에는 제가 책 낼 당시에는 0104부터 017, 01, 뭐 6, 뭐 별게 다 있었는데 이거는 통신사 번호였고 요건 기지국 번호였고 기지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 번호예요. 여기서 나오는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제 번호 그냥 된다면은 5247이다. 5247. 저는 5247 됐어요. 9가 나오게. 5247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9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5 더하기 4, 2 더하기 7, 9씩이니까 다 빼버리죠. 그래 9예요. 그래서 제 운명수대로 그냥 살겠다 해갖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바꾸지를 않고 전화기 한번 중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바꾸면서 분신일 됐었나 그래갖고 요 중간 기지국 번호 하나 바뀐 적이 있었죠. 운명 비결에 써있는 전화번호는 지금 거하고 다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번호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번호가 1, 2, 3, 4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운명수 1인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예요. 당신의 사업 자동차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톤 화물차다. 그래서 뭐 8, 9에 뭐 노에 뭐 3, 3, 2, 7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번호는 자동차 운명수는 6이다. 6은 이거 나쁘잖아요. 그런데 큰 수송은 하잖아요. 그럼 큰 수송 하는 걸로 보세요. 나쁘잖아요. 차가 배반하면 얼마나 배반하겠어요. 명의가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아, 전화번호가 6이 나왔던 자동차 번호가 6이 나왔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3으로 전부 바꿔야 되나요? 그럼 3으로 다 바꾸면 나하고 좋은가요? 나는 운명수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죽었다예요 그는. 맨날 오는 전화가 여기 검찰청인데요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올 수 있고요. 당신 고소됐어요 소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욕하는 전화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번호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요 번호가 6이다. 그런데 내가 1이다. 그러면 아 이건 사람 수송 같은 걸 많이 하고 나는 1에 기질이 있고 내가 직접 운전할 경우에 그럼 7이 되니까 4, 5번호는 괜찮다. 좀 시끄럽긴 하지만 괜찮다. 4, 5번호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있어요. 근데 차를 하나 딱 샀어요. 몇 대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 그 이걸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있어요. 운전자가 있어요.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사를 두고 해. 그러면 이 기사가 전문적으로 요걸 운전한다. 요 자동차의 운명수가 있잖아요. 요거 아까 6이라고 그랬어요. 6이라고 칩시다. 난 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됩시다. 뭐 4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걸 다 이 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 6하고의 관계는 1이죠. 요거하고 관계도 1이니까 2. 아, 약간 좀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은 1이고 이건 6이에요. 이건 6인데 기사가 이 운전자가 요 위에도 해놨네. 운전자도 운명수가 있잖아요. 내가 1이고 이건 6이에요. 그럼 합이 7이 나오잖아요. 7인데 운전자가 5라면은 아 이거는 뭐 이 사업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업은 이건 두말할 필요 없다. 엄청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6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차하고는 잘 맞아. 잘 되는데 나하고는 죽을 맛이야. 이 사람이 뭔 사고를 친다거나 뭔가 해서 나한테 해가 많이 올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스님 점쳐 주십니까? 점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그거는. 점쟁이가 뭐 기분 나쁜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려시대만 해도 팔관회라든지 점찰법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점찰이라고 그래, 점찰. 점치는 법회도 있었어요. 아주, 이제 그때는 뭐 원시 불교였을 때니까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느냐고 뭐 점찰법회라는 것도 있었지만 전 점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공부를 한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과학과 과연 괴리가 있는가 따져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각자한테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잘 맞는다 싶으면은 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래요? 혹시나 그럴 때는 댓글을 넣어주세요. 아 이거 엉터리 좀 그만하라고 댓글을 넣어주세요. 좀 댓글이라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이제라도 뭐 좀 나이 들어서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잘못됐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그런 걸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늦게나마 더 공부할 수 있다면 더 공부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생활에 확실히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몇 회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는 본격적인 강의는 뭐 어차피 1강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강의예요. 제가 최초에 그 강의하면서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다라고 생각해서 놓지 못한다면은 그 수표교 다리를 붙잡고서 그냥 사람 살려 다 죽어가는 소리를 했던 소경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과감하게 놔버리면 살아요. 그거 붙잡고서 못 노니까 그게 다 안 주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죽으려면 정말 죽을 길을 알면서도 정몽주가 그냥 선주교에 딱 가서 이방원이가 시킨 그 나중에 그
개국 공신이 되죠. 조영무라는, 그때는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더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조영무라는 장군한테 한 방에 그냥 철퇴를 맞는데, 죽을 길을 알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저 길도 아니라면 놔버려야 돼요. 남이 장군 같은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만일에 그 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이것만이 다라고 알고 산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까불고 있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산신령이 딱 나타난다면 저는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배워야 돼요. 이건 놔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놀 자세가 돼 있고, 저는 학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누구 거라도 배울 자세는 돼 있습니다. 남이 장군이 그랬죠. 남이 장군이라면 조선 세조 때 인물이에요. 제가 워낙 이분 이야기는 옛날서부터 법문하면서도 가끔 했는데, 백두산석 두만강 파 음마무, 두만강 수라고 안 하고 두만강 파 음마무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라, 이런 시를 읊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그 돌을 칼을 갈고 닦아서 다 달아 없앨지언정, 얼마나 칼을 많이 갈면 백두산 돌이 다 갈아집니까? 그 두만강물을 얼마나 이 병사용 말을 많이 키우면은 두만강의 물을 다 말이 마셔서 없앨지라도, 남자로 태어나서 20살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후대에 그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하는 큰 기계를 말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꼬투리 잡혀서 나중에 유지강 일파한테, 그 세조 다음에 예종이었죠. 예종, 나약한 예종을 이렇게 막 옹이하려고 했던 그 유지강한테 모함을 받아서 죽습니다. 이 남이 장군 이야기는 이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습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28살에 병조 판서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28살에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 병조 판사가 돼가지고 아주 이 산천을 그냥 뭐 호령하고 그러던 양반인데, 양반이 그 젊었을 때지만 말을 갖다 탁 탔어요. 뭐 한날은 깊은 생각을 할 게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집 바깥에 하인이 딱 말을 대기하고 있는데 말을 딱 탔습니다. 타놓고 말에 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가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말이 턱턱턱턱 다 와갖고 발을 턱턱 굴리면서 휑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하, 늘상 자기가 자주 다녔던 기생집으로 온 거예요. 그 순간 남이 장군이 정신이 퍼쩍 난 거예요. 내가 기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누군데 얼마나 내가 이 술집을 많이 왔으면 말도 알아서 이 말을 타니까 그냥 자동으로 술집으로 오더라 말이에요. 이거 아니로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계백 장군이 자기 가족을 전쟁 그 임전 시에 가족부터 그냥 죽이고 나갔다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뽑아서 말의 머리를 잘라버린 거죠. 자기의 습을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그 말이 그야말로 천리마 뭐 이런 정도로 명마였다는데 그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내 팔뚝을 잘라서 도를 얻으려고 했던 육조 대사 중에 승찬 스님인가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달마대사한테 배우려고 했던 그런 훌륭한 고승들이 계셨거든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것, 자기가 정말 아끼는 학문이라면 그 학문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 학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으려면 다른 학문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종합 예술을 먼저 얘기했죠. 오케스트라를 얘기했습니다. 현악기가 저만 잘났다고 바이올린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우리들만 최고야? 걷다가 뭐 첼로 좀 더해? 이게 아니에요. 드럼도 필요한 거고요. 트럼펫, 트럼본도 필요한 거고, 목관악기에서도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거 얼마든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합쳐져. 그것도 부족해서 피아노도 들어가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어떤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 악기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천상의 악기,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를 했고 어떤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하고 다른 게 어우러질 때 더 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알고 나서 정말 소중하다, 나는 이걸 지킨다 하더라도 다른 학문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 학문을 다 해봤어요. 제가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천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까부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쭉 증명, 지금까지만 한 것만 갖고서 봤을 때도 그렇게 욕먹을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5강에서 여러분들이 이 5강 바로 할 겁니다. 제가 한 거의 일주일을 굉장히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 쾌유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제가 이걸 끝내야지 다른 걸 지금 할 일이 타산 같은데, 어제도 제가 굉장히 힘들게 제를 지내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 5강을 빨리 하고 6강 나가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5강은 어떤 거냐, 핵폭탄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5강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곧 하겠습니다. 5강 강의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팁 정도로 이 자동차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팁이니까 뭐 작은 거다 이건 아니죠. 작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큰 선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5강에는 여러분들 또 만세력, 최초에 얘기를 했는데 만세력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얘기한 것만 믿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날짜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5강 때 다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할 수 있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광이었습니다.